소토의 계약이 발표되고 제가 놀란 것 중 하나는 양키스와 매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양키스는 16년 7억 6천만 달러였고 매치 15년 7억 6.500만 달러였고 때문에 평균 연봉은 양키스가 4.750만 달러, 매치가 5.100만 달러로 앞자리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총액은 500만 달러 차이였고 고작 500만 달러라면 양키스에서 저지와 함께 뛰는 게 우승 가능성이나 개인 성적 면에서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6천만 달러 이상 줄 것과 5년 후 옵트아웃을 보장하고 옵트인을 하려면 10년간 4천만 달러를 더 달라는 요구 역시 양키스는 다른 세팅과 마찬가지로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그때 소토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이번 협상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 소토의 어머니가 가족들이 경기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양키 스타디움에 럭셔리 스위트를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많은 슈퍼스타들이 두 가지 스위트를 요구합니다. 원정 경기 시 호텔 스위트룸과 홈 경기 시 구장의 스위트 박스입니다. 휴스턴 시절에 말도나도 포함해 스위트룸을 제공받는 건 흔한 경우입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야마모토, 배츠, 스네리 스위트룸을 제공받습니다. 스위트 박스를 제공받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다저스에서 오타니가 유일하며 매치는 이미 린도어가 받고 있습니다. 매치는 린도어에게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모든 홈경기에 스위트 박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거절합니다.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우리가 7억 6천만 달러를 줄 건데 스위트 박스를 구입할 돈이 없는 거냐? 며 반문합니다. 협상 과정을 취재한 현지 기자들이 양키스와 계약이 불발된 이유로 스위트박스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토 측은 이때 빈정이 상한 걸로 보입니다. 스위트박스와 프리미엄석은 비행기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처럼 입장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키 스타디움의 스위트박스는 연 1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기업들이 구입해 사업과 관련된 미팅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토 측은 양키스에 매년 100만 달러씩 1.600만 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양키스가 매출이 아까워서 스위트박스를 내줄 수 없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는 에런 저지, 데릭 지터, CC 사바시아 등 스위트박스를 보유한 선수들은 모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키스 선수 중 스위트박스가 무상으로 제공된 선수는 말린스 시절에 계약한 스탠튼이 유일하며 스탠튼도 연 5회밖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양키스가 소토에게 스위트박스를 내줄 수 없었던 건 팀의 전통도 전통이지만 형평성 문제, 특히 저지의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지는 소토가 얼마를 받든 내가 할 바 아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돈을 주고 구입한 스위트박스가 소토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 좋을 리 없고 소토에게 제공하면서 저지에도 주겠다고 하면 게리콜이 걸리게 됩니다. 양키스가 거절한 반면 매치는 스위트박스는 물론이고 엄청난 숫자를 할 수 있는 프리미엄석 티켓 22장과 소토의 가족을 위한 전경기 경호 서비스, 원정시 소토의 가족들을 위한 전용기와 심지어 어머니의 의상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매치가 소토에게 주는 연봉은 5.100만 달러가 아니라 5.500만 달러에 가까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소토의 계약을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얼마 전에 24년 전 로드의 계약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10년 2억 5.200만 달러가 아니라 10년 5억 5.200만 달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에이로드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플로리다에서 자란 그는 4살 때 도미니카로 이민을 갔다가 7살 때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자리를 잡고 나서 부르겠다 며 뉴욕으로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남은 가족은 마이애미에서 살게 됩니다. 에이로드는 애틀란타 외야수인 데일 머피를 가장 좋아해 시애틀과 텍사스에서 3번을 달았고 3번이 루스의 영구 결번인 양키스에서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쿼터백인 댄 마리노의 13번을 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한 팀은 뉴욕 매치였습니다. 에이로드는 1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보라스는 200만 달러 요구를 시애틀이 들어주지 않자 에이로드에게 대학 진학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로드는 2순위 데런 드라이프트가 받은 13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100만 달러를 받아들입니다. 이미 초급교급 선수였던 로드는 드래프트를 받기 전 볼티모어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대를 받아 칼 리켄 주니어를 만났고 리켄과 대화를 하고 나서 쿼터백이 아니라 유격수가 되기로 합니다. 에이로드는 돈을 쫓지 않는 리켄이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돈이 권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4년 전 겨울에 A로드 쟁탈전은 소토보다 치열했습니다. 시애틀과 애틀란타는 당시 최고 연봉이었던 칼로스 델가도 1.700만 달러를 넘어서는 1.8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클리브랜드까지 뛰어듭니다. 보라스가 정한 커트라인은 10년 2억 달러였는데 다저스, 화이트삭스, 콜로라도와 함께 매치가 등장합니다. 매치는 로드의 최애 구단이자 2000년 월드시리즈 준우승팀이었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 떠난다는 명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매치는 포기 선언을 합니다. 2억 달러로는 턱도 없었던 데다 보라스가 복잡한 옵션과 각종 특별 혜택, 엘리베이터 조항까지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치의 단장이었던 스티브 필립스는 야구는 25명이 하는 것이지 24명과 특별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24+1 발언을 하면서 로드를 포기합니다. 당시 매치의 최고 스타는 피아자였습니다. 그리고 피아자는 스위트박스를 포함해 매치에 요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 필립스의 발언은 포기에 대한 명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면 톰 힉스 구단주가 조지 W. 부시로부터 구단을 매입한 후 큰 것 한 방을 노리고 있었던 텍사스는 보라스가 설정한 2억 달러보다 5천만 달러를 더 썼고 모든 특혜와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소토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로드가 가세한 텍사스는 명예의 전당 포수 이반 로드리게스, 3000안타 500홈런을 달성하는 라파엘 팔메이로, 애틀란타의 4번 타자였던 안드레스 갈라라가, 러스티 그리오, 루벤 시에라, 1996년 MVP 켄 캐미니티로 타선을 구축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나중에는 후안 곤잘레스도 합류합니다. 하지만 투수 쪽에는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이듬해 영입한 박찬호마저 실패했습니다. A로드는 3년 동안 혼자 텍사스의 역사를 자꾸 끌고 갑니다. A로드는 동료들을 포용하지 못했고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었던 데다 혼자 온갖 특혜를 받는 로드를 다른 선수들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필립스의 말이 현실로 나타났던 겁니다. A로드는 힉스 구단주와 팀을 떠나기로 합의한 후 연봉을 낮추면서까지 보스턴으로 가려 했지만 보스턴과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양키스에 가서는 텍사스에서처럼 행동하려다 양키스 선수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나서야 특별한 한 명이 아니게 됩니다. 헤지펀드로 막대한 부를 쌓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 혐의로 7년 넘게 수사를 받았지만 2조 5천억 원 벌금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빠져나온 코헤는 3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1조를 소토에게 떼어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모두의 힘이 필요한 월드시리즈 우승은 그가 큰 성공을 거둔 머니게임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거절한 양키스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소토를 잡은 매치, 과연 누가 옳았을까요?